기조에 퇴직연금 수익률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 3%대의 수익률을 지켜내기도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0.2%에 달해 동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임금 피크 직원과 일반 직원 5,500명을 대상으로 5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센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올해 연 3%대의 수익률을 지켜내기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계속되는 하락세에 퇴직연금이 은퇴 후 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저금리 기조의 퇴직연금 수익률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13년 4%를 웃돌던 수익률이 지난해 3%대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이마저도 지켜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2%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확정급여형 원리금 보장 상품 기준 1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상위 17개 금융사 중 12곳이 1분기에 0.6%대 수익률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1분기 수익률을 가지고 연율로 환산 시 수익률은 최저 2.48%에서 최고 3%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는 상위 17개사 중 16곳이 원금보장 확정급여형 상품에서 3%대 수익률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롯데손보와 미래에셋증권의 수익률은 0.75%에 그쳤습니다. 연율로 환산했을 때 겨우 3%의 턱걸이하는 수준입니다. 이외 대부분 회사들은 1분기 수익률을 연율로 바꿨을 때 모두 2%대였습니다. 저금리도 낮아지고 성장률도 낮아짐에 따라서 이 운영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이에 따라서 적립금의 운영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15조 원 이상 적립금을 운용하는 삼성생명의 1분기 수익률을 연율로 따지면 2.6%이고 두 번째로 적립금이 많은 HMC투자증권은 2.92%로 모두 지난해에 미치지 못합니다. 은행권에서도 수익률 부진은 이어졌습니다. 신한, 우리, 국민 등 대부분이 연 수익률을 따졌을 때 2.5% 수준입니다. 보험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해보험사 중 적립금이 가장 많은 삼성화재는 연율로 환산했을 때 2.5%에 미치지 못하고 3대 생명보험사도 수익률 3%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연금 지급액을 좌우하는 수익률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조한 수익률 탓에 은퇴 후 노후소득원이 돼야 할 퇴직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별다른 방도가 없어 퇴직연금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올 2분기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배 증가한 368억 4,200만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내놓은 상장사 208곳 중 82.2%에 해당하는 171곳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가운데 150곳은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늘고 19곳은 흑자로 전환하며 2곳은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7개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상장사는 162곳으로 77.9%에 달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 상장사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7억 3,700만 원에 그쳤으나 올해 2분기에는 50배 가까이 늘어난 368억 4,200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1분기 38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갤럭시 S6용 폴리머 전지의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전자재료와 화학 부문에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수혜업종도 1분기에 이어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29억 8,900만 원에서 올해 2분기 23배 이상 오른 702억 6,500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1분기 운송비 절감 등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수익이 늘어난 증권업종도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고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2분기 국내 상장사의 80% 이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0.2%에 달해 동월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4월의 취업자 수는 2,09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2013년 2월 20만 1,000명 이후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가장 작은 수치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2월 83만 5천 명을 기록한 뒤 전반적으로 감소세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최근 3개월 연속으로 30만 명대를 보이다가 2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60.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4월 전체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같은 달과 같았지만 청년 실업률은 10.2%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이 임금 피크 직원과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5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피크제 대상 직원 1,000명과 일반 희망퇴직 대상자 4,500명 등 5,500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반 직원 희망퇴직 대상은 직급 및 연령을 고려한 장기 근속 직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치의 평균 통상 임금 등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사측은 희망퇴직 1년 후 일정 규모를 계약 직원으로 재취업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강제퇴직을 종용할 수 없도록 노사가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어진 선진국 국채 투매 사태가 거품 붕괴 전조인지 아니면 심각한 조정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일 미국과 일본 30년물 발행이 고비라고 바클레이스가 관측했습니다. 미국은 어제와 오늘 각각 240억 달러어치의 3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며 내일 160억 달러어치의 30년물을 발행합니다. 일본도 내일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번 선진국 국채 투매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주식 중개업체 민트파트너스의 빌 브레인 전략가는 여전히 매우 조심해야 한다면서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블라인 캐피털의 제프리 군드라흐 최고 경영자는 어제 독일 국채 상승률이 매우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독일 국채 상승률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이후 주춤하던 투자자문사의 일임형 상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자산가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을 뿐 투자자문사가 어떤 곳인지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투자자문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투자자문사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투자자문사 어떤 곳인가요? 네.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별 맞춤형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금융사입니다. 투자자문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투자에 조언을 하는 투자자문업, 그리고 투자일임업입니다. 투자일임업이라는 것이 좀 생소한데요. 이것은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고객을 위해 자문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모으고 굴린다는 점에서 자산운용사의 펀드 투자와 비슷한데요.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개발하지만 투자자문사의 경우에는 각 투자자별로 개인 계좌를 만들어서 1대1 맞춤형 상품을 운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문사에서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 위험 성향 등을 반영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하는 일에서 투자 자문 쪽으로 특화됐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자산운용사는 펀드 환매 물량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투자자문사의 계약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인기를 끌었던 투자자문사의 1위명 상품이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문사의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투자자문사 계약 금액은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 증시가 살아나면서 계약 금액이 23조 원까지 늘었다가 2012년 19조 원대로 줄었습니다. 그 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28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 환매에 시달리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 투자자문사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배경은 바로 높은 수익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문사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낸 5개 회사의 3월 수익률이 25%에 달하는 정도입니다. 수익률을 살펴보면 파레토가 33.2%, 글렌우드와 에셋디자인이 2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익률이 높은 5대 자문사뿐만 아니라 36개 자문사 평균 수익률을 봐도 7.5%로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2.4%였던 것에 비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입니다. 투자자문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형주 발굴에 집중한 점이 수익률을 높인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하나요? 네, 투자자문사의 경우에는 1대1 맞춤형 상품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투자 성향이나 재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투자자는 투자 자문사에 고객 일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런 이후에 투자자문사가 투자자에 맞게 스스로 매매를 시작을 하는데요. 운용 현황은 이메일을 통해 매월 보고하고 또 투자자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투자 자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펀드 투자의 경우에는 운용과 관련된 규제가 많은데요. 그에 비해서 일임 운용은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문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고객들이 손실을 보기도 하는 등 자문사별로 실적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자문사의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자문사는 사실상 대표의 역량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표의 투자 이력과 장기 운용 성과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문사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건전성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네. 투자 리스크가 낮지 않은 만큼 믿을 수 있는 자문사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닥 주요 기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7개 기업이 대주주 일가 주식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의 대주주 일가 주식 담보 비율은 평균 47%인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MK전자는 보유 지분 전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MS오토텍의 대주주 일가는 보유 지분의 99.3%를, MVH코리아는 캠시스, 리드코프는 80% 이상을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창기업은 60%, 다우데이터, 성도ENG, 유진기업, 동아기업 등도 주식담보 비율이 5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는 메일유업이 유일하게 대주주 일가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은 주가가 담보권 설정 아래로 폭락할 경우 금융권의 반대 매매로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엔저 등 환율 변동으로 수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서 4월 해외에 수출된 국내 차는 모두 101만 5,77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국내 자동차 수출의 대표 주자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수출은 39만 5,223대와 39만 8,943대로 각각 7.2%와 9.6% 줄었습니다. 한국지원의 수출 실적도 14.5% 감소한 14만 9,917대에 그쳤습니다. 특히 쌍용차는 주력 시장인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41.1% 급감한 16,059대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르노 삼성은 위탁 생산하는 소형 SUV 닛산 로그에 힘입어 218.9%의 수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고전이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 대상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견실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은 우수인재 채용의 기회를 얻고 구직자들은 잘 알지 못해 지원하지 못했던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취업 박람회 현장에 정훈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취업 박람회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나 취업 의지가 있음에도 막상 기업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구직자들은 박람회를 통해 견실한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얻었습니다. 맞춤형 컨설팅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 간의 모의 면접이라든지 많은 기업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취업난과는 반대로 인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이번 박람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코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 쓰이는 강화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는 코팅제 분야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우수한 R&D 인재를 찾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중심 회사로서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연구 인력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 박람회라든가 현장을 찾아서 2011년 10월 첫 개최된 이후 9회째를 맞은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 박람회는 지난 8회까지 4,700여 명의 취업 연결 실적을 거뒀습니다. KB라는 이름을 걸고 우수기업을 추천해줄 뿐 아니라 실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체험과 진로 상담부터 채용에 이르기까지 취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고객인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해 기업과 금융이 함께 견실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희 KB굿잡 취업박람회가 9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실질적인 취업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박람회 사이트를 3월부터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 사전 단계로 취업 아카데미라든지 매칭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다른 박람회와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50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내일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충북 지역의 유망 벤처기업 8개를 선정하고 창업 지원에 나섭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내추럴 엔도텍이 9거래일째 하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개 국적항공사의 결항률과 지연율이 외국 항공사 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저가의 고품질인 점에 힘입어 불황 속에서도 매출이 20%에서 30%씩 늘고 있습니다. 우아한 매력으로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도자기. 여러분은 잘 고르고 또 사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도자기의 은은한 매력에 다양한 디자인을 더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주부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도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다양한 도자기 제품이 있는 판매 전문점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도자기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주부들 사이에서 도자기 제품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무엇보다 진주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도자기의 우아한 매력을 좋아하시고요. 또 얇고 가볍지만 단단하다는 것이 도자기 식기의 장점입니다. 특히 도자기 식기로 주부들 사이에서는 본차이나 제품의 인기가 높습니다. 본차이나는 정제된 순수 보네쉬, 즉 뼛가루를 30% 이상 섞어 만든 도자기의 한 종류인데요. 일반 도자기에 비해 가볍지만 3배 정도 단단하고 질긴 것이 특징입니다. 또 투광성이 뛰어나 형광등이나 촛불을 비추면 빛이 은은하게 투과되는 등 우아한 매력이 있습니다. 본차이나 제품에 쓰이는 보네쉬는 특유의 섬유질로 보온성이 뛰어나 차등이 잘 식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도자기 식기류 중에서 특히 본차이나 제품의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본차이나 제품을 구매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표면이 매끄러운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균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면 좋은 도자기입니다. 보네쉬 함유량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국제 기준은 30%인데 50%까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있으니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네쉬 함유량이 높을수록 얇고 투명도가 높습니다. 요즘에는 우아한 도자기 제품에 다양한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도자기를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봄 트렌드는 단연 플라워 프린트입니다. 봄이 와서 이렇게 꽃도 많이 피고 하는데 집안 분위기가 좀 너무 칙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좀 바꿔볼까 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다른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식기로 집안 분위기도 좀 바꿔보려고 한번 둘러보러 왔어요.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보자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창한 인테리어 공사나 가구를 바꾸는 것 모두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인테리어 공사 대신 화사한 식기류 하나로도 우리 집에 봄이 찾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도자기 식기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밋밋한 식탁에 포인트 도자기로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허전했던 식탁이 도자기 찻잔 세트 하나로 단번에 화사해집니다. 큰맘 먹고 구매한 도자기. 좋은 도자기를 오래도록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시와 같이 쌓아서 보관하는 식기는 사이에 천이나 냅킨, 종이 등을 끼워 보관하면 흠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자기 식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금이나 백금 등으로 장식된 제품은 전자레인지나 오븐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세척 시에는 수세미 사용을 피하고 스펀지나 부드러운 행주를 사용하고 금속 제품과 도자기 제품을 따로 분리해 세척해야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자기 화벽이나 소품류에 물때나 찌든 때, 냄새를 없애고 싶다면 따뜻한 물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후 그 물에 담가 놓거나 물을 부어 흔들어주면 도자기에 손상이 가지 않고 말끔해집니다. 한국의 전통 그릇인 도자기. 제대로 알고 쓰는 만큼 그 매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25도 이상의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일까지는 그 밖에 전국도 다소 강한 바람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낮 동안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은 오늘보다 4도가량, 대전은 2도가량 높게 오르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에 전국의 한낮엔 덥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후에 자외선지수도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외출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은 없는 모습이지만 국외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는데요. 늦은 밤부터 점차 옅어지면서 내일은 전국이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서울 15도에서 25도, 대전 14도에서 27도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는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2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낮 동안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대구, 전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까지는 바람이 제법 강했지만 내일부터 차츰 잦아들다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모처럼 반등하면서 코스피는 2100선을 닷새 만에 회복해줬는데요. 이렇게 국내 증시에도 조정 바람이 차츰 지나간 이후에 다시 뜨거운 상승장이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